성림 첨단산업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매출까지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26.4%나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은 반대로 28.2%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회전율은 17.4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게 되겠고요.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림 첨단 산업에 대한 관련 뉴스로 이데일리에서 직접 영향 제한적이지만 산업계 중히토류 기술 수출 금지의 긴장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보도됐는데, 산업부에서 2차 산업 공급망 점검 실무회의가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미중 공급망 경쟁 심화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중국에서 히토류 관련 기술 수출 금지를 발표해서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작은 미중 공급망 경쟁이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성림첨단산업 등 관련 기업 및 관계기관 관계자와 중국 정부 조치에 대한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작년 말 중국 수출 규제 수출 제한 기술 목록에 히토리온, 네오디움과 사마륨 코발트 등 비철금속 연구자석 제조 기술을 포함하고 해외 이전 유출을 금지 조치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인 성립첨단산업은 네오디움 연구자석 제조 기술을 자립화했고, 사마륨 코발트 연구자석은 국내 수요가 거의 없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립첨단산업은 공장이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리쇼링한 업체로 또 소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LG 이노텍 전기차 모터 공급망 파수권 가능성, 첨단자석 기술 주목, 이런 관련 뉴스가 또 있는데요. LG 이노텍은 성림 첨단 산업과 같이 히토류 사용량을 기준보다 60% 줄인 친환경 자석을 개발을 완료해 전기차 모터 공급망이 교란되는 상황에 대비할 역량을 쌓아뒀다고 또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회계 손익으로 보면은 매출이 1615억 원대로서 무려 126.4%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라고 표현했지만 제품 재고가 419.1%가 크게 증가했어요. 거의 3.5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게 이 원가 회계상으로는 재고이익이 추가됨으로써 이익이 나는 것처럼 되지만 실제 이익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초장부터 목이 자꾸 멜라 그러네요. 그래서 판매 관리비도 100% 이상 올랐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71억 5,200만 원으로서 42.7%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첫 화면의 영업이익은 제가 감소했다고 표현한 것은 스루풋 영업이익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스루풋 회계는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44.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림 첨단 산업은 비상장 기업으로 분석에 필요한 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나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가공 비율을 50% 가정해 가지고 산출한 스루풋 손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가공률이 얼마인지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은 가공 비율이 좀 낮을 수도 있겠고요. 왜냐?
워낙 그 비싼 그 원자재 쪽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또 일일이 손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생산되는 거로 한다 그런다면은 일반적으로 50%를 적용하는 것은 뭐 중간 가면은 뭐 좋다 그런 식으로 모르면 50%다 이게 이제 가정이죠. 그래서 그 50% 가정했을 때 144.1%니까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스르픈율은 3.4%가 하락을 했고 운영 비용은 무려 134.9%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떨어지고 스르포상 영업이익으로는 39억 원대로서 28.2%가 하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32억 원이나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의 갭이 너무 크다. 이것은 너무나 그 재고자산의 변동 폭이 너무 심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그 2022년도가 제품이 83억 원인데 전년도 재고보다 무려 67억 원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뭐 전체 재고도 215억이나 증가했는데 아무래도 그 원재료가 좀 문제가 되니까 원재료는 항상 많이 오래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도 되고 또는 원재료 가격이 매우 급등했다라고도 또 같이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듯이 제품 재고도 크게 증가했지만 원재료 증가액이 더 높게 증가했다. 이렇게 또 좀 말씀을 다시 한번 고쳐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이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가공비를 50%로 그 가정을 했는데 원재료 가격이 뛰었다고 보고 올해 2022년도는 아니 그 가공 비율이 48%로 떨어졌다. 이렇게 봤을 때 원재료 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이미 뭐 결론 같은 결론을 내놓은 상태니까 이건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50% 가정했을 때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30.3%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134.9%가 증가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비는 139.2%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총 제조 비용도 149.2%가 증가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요거만큼은 확실한 금액이 되겠어요. 역산으로 풀어낸 거지만은 그래서 다음 단계가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인데 1단계, 2단계는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보면은 갭이 있습니다. 이걸 현금식으로 한번 읽어보면은 현금이 228억 원이 나갔다면은 재고자산이 228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215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13억 원이라는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중에 일부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이요. 이렇게 하면은 그 갭이 더 커집니다. 14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에는 5억 1,500만 원으로 갭이 있었는데 2022년도에 와서 갭이 더 커졌는데 이 갭2의 내용이 뭐냐? 현금으로 안 맞는데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14억 원의 현금이 어디 유용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림 첨단 산업의 불투명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에 대해서는 그 백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궁금한데 평균 이런 중소기업 업종의 평균 임금이 얼마일까 그게 궁금한데 뽑을 방법이 없고요. 이 2021년도 12월 19일자 뉴스를 보면은 히토류 독립 선봉장 성림 첨단 산업 리시어링으로 탈중국했다. 이렇게 보도가 2021년도에 나왔었습니다. 이게 그 현풍 공장이라면은 위치가 대충
그 대구 지나서 영천 그쪽 어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영천을 한번 그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뭐 업무상 조금 산업공단이 조금 있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인데 뭐 그런 추억이 한번 있어요. 네, 그쪽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이 제품 회전입니다. 17.4회전. 재고가 크게 늘어났으니까 재고 회전율이 무려 21.14회전이나 하락을 했고요. 스루풋율은 3.39%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 하락이면은 분석 경험상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정이란 것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자력 가격이 급상승했거나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역시 이런 데이터 구할 방법은 없고요. 어,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은 거꾸로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유상증자 등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일단 추정을 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 및 제품 가격 가격 추이는 알 방법이 없지만은 이런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서 제 견해를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사업보고서 주석 메뉴에 원재료 가격과 제품 판매 가격 공시가 있다. 상품 매출 비중이 상당하다면 원재료 가격 추이에 상품 가격 추이도 추가시켜야 한다. 이 성님은 해당이 안 되는 거지만 ESG가 주주자본주의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바꾸려는 글로벌 금융자본의 음모론으로도 거론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전체주의 성격으로 진단하며 이를 부드럽게 이유는 연성 전체주의에 빠졌다고도 표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라는 것은 토탈리타리안이즘, 토탈 토탈리타리아니즘으로 발음해야 되겠군요. TOC도 전체적 관점의 근데 접근입니다. 그러면은 같은 개념 아니냐? 이 스루풋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번역은 전체적으로 이 번역이 되지만 홀리스틱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 원가 회계의 합산의 규칙이 토탈 개념이고요. 그것이야말로 전체주의 아니냐. 부분의 합이 전체의 합이다고 믿고 있는 거죠. 스루풋 손익이 가공비, 워킹 코스트를 제품에 배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킨과 동시에 지구자원 등의 낭비를 제거함으로써 그러니까 재료비를 중시를 하고 비용은 어차피 쓴 거니까 다 떨어버려라 하는 사고방식이죠. 가공비를 배부 안 합니다. 이것이 ESG에 동의하게 되는 관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제가 스루풋 어카운팅이라고 명명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스태그 서스테이너블 스루풋 어카운팅 그 다음에 뒤에 골 하나를 더 붙였는데 그 골이 WCI 회전율 상승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태그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말씀드린 것을 그 논리 도구 충분 조건 논리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루풋율 하락 순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급상승과 판매 가격 상대적 하락 데이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그러면은 그 투명을 입증할 다른 필연적으로 존재할 어떤 증거를 제시해 봐라. 그런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우리 외부에서는 알 수 없지만은 내부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수량으로 산출하면은 역시 그 수량으로도 재고가 증가해 가지고 재고 회전율이 크게 하락했을 것이다라고 입증할 수 있을 것일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을 WCAI로 재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가 234억 원이나 투자됐고 2021년도에는 314억 원이가 투자가 됐습니다.
연속해서 회사는 뭔가 그 생산 시설 등을 증설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43억 원으로서 순이익률 9.2%지만은 이익률 자체로는 7.3%가 하락했습니다. 채권자한테 한 10억 정도 또 추가로 빌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율이 12.6%로 22.5%나 떨어진 것은 이 투하 자본이 뭔가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아마 그 자본 증가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주주잉여 현금을 보면은 마이너스로 표현된 908억 원이 현금이 주주로부터 더 들어왔다. 그래서 이건 뭐 퍼센테이지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주 유상증자, 보통주 유상증자 해가지고 거의 두 개 합치면은 한 1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돈이 들어와 가지고 레버리지는 떨어진 거로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FEM 최종 488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고 증가에도 돈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이 증설 이런 쪽으로도 좀 많이 쓴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유상증자에 의해서 이사는 일단은 현금 버퍼율이 아직 대기 중인 돈이 32.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아니 흑자를 좀 원가상으로는 이익을 냈기 때문에 이익 결손금률이 2.4%로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 실적 베이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제한을 이 손익분기점 정도 실적 베이스로 한다 그러면은 올해 무려 4천억 원대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상승률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남는 것이 41억 남는 거로 이렇게 됩니다. 이 경우에 25% 재고가 증가한다고 그렇게 봤고요. 그러면은 이 계획보다 이익이 작아지니까 더 노력을 한다면은 3% 정도 더 매출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계획한 것만큼 이 영업이익을 내려고 그러면은 4,120억 원은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고를 반대로 25%를 감소시킨다면은 영업이익은 거의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원가회계의 맹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원가회계의 문제점, 그리고 대안으로서의 스루프트 회계 제시, 그리고 목표 항목으로서 재고 회전율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루프 관점으로 계획을 세워 본다면은 변동 요인을 거의 유사하게 봤을 때 3,941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납품 단가라고 본다면은 39원 아니 39만 원짜리로 납품할 수 있다. 원가 회계보다 좀 싼 단가로 납품을 하더라도 12,489원이 남는다. 그런데 재고 회전율이 종전처럼 이번에 많이 떨어졌지만은 전년도에는 재고 회전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24회전, 그러니까 이제 보름에 1회전 정도 하는 거로 제품 재고를 관리해 준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매출이 5,360억까지 올라야 되고 그 경우에 영업이익은 896억 원까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판매 가격이 원가회계 기준보다 10만원 싸게 납품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성림 첨단 산업 2022년도 실적을 분석하고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잠깐 두 장면이 나올 텐데 이것은 마케팅용 홍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